추워?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만 참어. 여기서 틀면 또 졸려. 자, 하늘아. 일어나 봅시다. 오늘 그냥 순열을 다 끝내볼게요. 순열이 12까지가 순열인데 순열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을 해보고요. 조합이 1시간 안에 아마 안 끝날 거야. 그래서 순열 끝내고, 자, 일단 오늘은 순열을 먼저 끝내봅시다. 자, 1787번이에요. 178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자 3명과 유아 4명이 일렬로 서서 미술관을 관람할 때 양 끝에 보호자가 오도록 세운대요. 자, 보호자가 3명이 있고 유아가 4명이 있는데 7명 중에 보호자가 어떻게 한대? 양 끝에 선대요.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을 세워봅시다 라고 그랬어. 자, 보호자를 양 끝에 세운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7명이 줄을 쓴 거야. 네, 5, 6, 7명이 줄을 쓰는데 양 끝이니까 여기 보호자, 그리고 여기 누구? 보호자. 보호자가 총 3명인데 양 끝에 서야 되는 거는 몇 명이야? 2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을 우리는 항상 우선 만족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뭐부터 결정할 거야? 양 끝에 먼저 보호자를 놓자. 그죠? 근데 보호자를 놓는데 몇 명만 놓는 거야? 2명. 그리고 얘네들이 보호자니까 다른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같아요? 달라집니다. 자, 보호자가 몇 명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몇 명? 2명을 뽑아서 어떻게 나열하는 거 뭐가 된다는 얘기야? 3P2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보호자 2명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유아와 나머지 1명의 보호자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 5명이 조건 없이 얘네들은 줄을 쓰면 되니까 뭐를 곱해주면 될까요? 5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건을 우선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좀 가닥이 잡힐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3P2는 6이고요. 5팩은 120인가요? 그러면 720인가? 맞나? 네, 720까지가 될 겁니다. 20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들이 없어서 레벨 3도 없죠? 네, 레벨 3도 없고. 자, 1791번 보면 또 배수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항상 배수 조건. 물론 이 문제는 그냥 한 자리만 3의 배수,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3의 배수인 것만 찾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전체 나열하는 조건에서 배수나 약수에 관한 문제가 종종 등장하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배수 관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794번 봅시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복잡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썸데이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 사이에 2개의 자음이 들어간대. 뭔 소리야? 다시 S, U, N, T, A, Y.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모음 사이에 2개의 자음이 들어간대. 즉 모음이 있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2개의 자음. 그러면 자 보세요. 조건은 조건인데 요 놈은 자리만의 조건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가 만들어져?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져 버리죠. 모음 사이에 자음 2개면 이 자체가 하나의 세트가 되지.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먼저 어떻게? 이 세트를 먼저 완성을 하고, 세트를 완성한 다음에는 이 자체가 마치 한 개의 뭐처럼? 덩어리처럼, 한 개의 덩어리처럼, 즉 하나처럼 취급하고 줄을 세우자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세트를 먼저 만들 거야. 세트를. 자, 모음 누구 있어요? U하고 A가 모음이죠. 여러분들 모음이 뭔지 알죠? 알파벳에서 I, U 5개의 모음. 모음과 모음 사이니까 일단 모음 2개를 먼저 놓읍시다.
U와 A가 와야 되는데 둘 사이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곱하기. 자, 자음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Y 모음이니 자음이니? 아이유는 자음. 모음 아니에요? 이거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야, 이거 알파벳 어렵다. 자음이라고요? 자, 선생님이 알기로는 영어에서 이것만 모음으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Y 모음이니 자음이니? 나 진짜 몰라. 이거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거든? 동현아, Y 자음이냐 모음이냐? W나 Y가 단어 끝에 위치한 모음이래요. 끝에 위치한 모음이래요? 뭔 개소리야, 이건 너, 이씨. 문제를 있다고 내면 안 되지. 끝에 오면 모음이래요? 네. 아닌가? 끝에 오면 자음이라고요? 끝에는 모음이라니. 근데 또 처음에 위치하면 자음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음은 자, 우리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음은 이것만 취급하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내 문제 내면 안 돼. 우리는 또 젖꼭지 물고 있는 것 같았어. IAEO만 우리 모음으로 취급할게요. IAEO만 모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자, 두 개 순서 바꾸는 두 가지. 그 다음 Y도 자음입니다. 우리 자음으로 취급할 거예요. 네 개의 자음 중에 두 개의 자음이 여기 와야 되고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죠. 네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4, P, 2.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트를 완성했죠?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세트야? 네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세트고 이 세트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 몇 개? 두 개. 그럼 이 한 개의 덩어리와 두 개의 문자를 포함해서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세 개를 뭐하자? 나열하자. 뭐가 될까요? 3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 이것도 계산해보면 나는 산수를 싫어하니까 144 나오나요? 144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자음으로 취급했네요, Y를. 당황스러운데? 매우 당황스럽네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1798번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레벨 3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다뤄볼 만한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98번. 자, A, B, C, D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를 X, Y, Z라 하자. 자, 어떤 경우의 수가 더 많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작은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A, B, C, D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5명을 일렬로 세웠는데 가는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자, 3개가 이웃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3개를 묶은 다음에 한 덩어리를 취급하고 이 3개를 나열하는 3팩 곱하기 이 이웃하는 놈들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 3팩. 그럼 이거 몇 가지입니까? 36가지네요.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요거는 둘만 이웃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연습하자. A와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3개를 먼저 나열하자고 그랬죠? 3팩. 그 다음 3개를 나열한 다음에 A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4자리. 그죠? 그 4개 중에 A, B가 순서 있게 나열되는 거니까 뭐야? 4, P, 2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이건 몇 가지 나옵니까? 4, 3,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 나오나요? 72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는요, A와 B 사이에 두 명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하고 비슷해? 아까 했었던 요거하고 비슷한 거야. A, B 사이에 두 명이 있으니까 A, B 사이에 두 명을 세울 건데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두 가지 곱하기 요 사이에 두 명을 세운다는 얘기는 A, B를 제외하고 누구 중에 C, D, E라는 세 명 중에 두 명을 뭐 하는 거야? 순열. 3P, 2. 아까 했었던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자, 뭐가 완성됐니? 세트가 완성됐고요. 세트 완성, 세트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몇 명 있어? 한 명. 그럼 이 한 덩어리와 그놈이 줄을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는 3P가 6이니까 6이 12, 24가 되겠네요. 자, 요게 X고요, 요게 Y고요, 요게 Z니까. 자,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 X, Z가 제일 작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1799번에는 별표를 해놓고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한번 봤었던 건데, 적어도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얘는 뭐를 이용하자? 여사건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적어도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적어도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잉글리시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English 무슨 뜻이지? 영어. 자, 7개의 문자로 나열할 때 뭐래요? 적어도 한 끝에 모음.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하나는 뭐뭐뭐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 뭐 이용하자고 그랬죠? 여사건 이용하자라고 그랬지, 여사건.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자. 뭘 빼요? 양 끝에 모두 뭐가 오는?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자. 이렇게 우리 풀자라고 얘기했었어. 전체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조건이 들어있지 않은 채 요놈들을 나열하는 방법일 테니까 몇 가지를 의미하고요. 실팩을 의미할 거고, 빼기. 자,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옵니다. 양 끝에 모두 자음을 놓을 거예요. 자음이 지금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음 중에 양 끝에 자음을 놓을 거야. 자, 경우의 수 뭐라고? O, P, E. 됐죠? 그 다음 양 끝에 자음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5자리를 뭐 해야 돼? 나열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칠 거예요. 자, 요거 조금 그나마 여러분 좀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해 보면 7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 빼기 5P는 얼마예요? 20 곱하기 5팩.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돼? 5팩으로 묶을 수 있죠? 7, 6에 42 빼기 20 22. 물론 이것도 복잡한데 그나마란 얘기야. 그러니까 5팩이 얼마죠? 120. 22 곱하기 120 하면 얼마냐? 22 곱하기 120 하면 2000, 산수가 안 되네요. 2640. 2640이더라. 산수는 너희들이 하세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숫자는 계속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자, 1805번이 레벨 3네요. 이것도 그닥 어렵지 않은 레벨 3여서 자,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1805번입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가 84이다.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5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자, 홀수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 홀수를 x개라고 합시다. 이거를 우린 구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짝수개를 놓을 때는 몇 개라고 놓는 거야? 5-x라고 놔야 되죠. 미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래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뭐 이용하는 거야? 전체에서 뭐가 오도록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자라는 얘기죠. 자음이 짝수 빼주자라는 얘기일 거야. 자, 전체의 경우에서는 5개의 자연수니까 5팩이고요. 빼기 양 끝에 자음이 올 건데 자음이 지금 자음이래 자꾸. 짝수가 올 건데 짝수가 몇 개라고? 5-x. 그럼 이거는 5-x개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자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3자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일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래요? 84. 이때 x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이 산수가 안 되나요? 5-x가? 자, 다시. 자, 5팩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전체 5개 나열하는 방법. 5-x가 뭐의 개수? 짝수의 개수. 양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를 빼고 싶대요. 양 끝이라는 거는 몇 개를 놓겠다는 얘기야? 2개를 놓겠다는 얘기니까 5-x기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양쪽 끝에 놓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양 끝에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가운데 숫자들 이제 나열해야지. 나머지 몇 개를? 3개를 나열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요것도 쟤처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요는 조금은 더 쉬워져요. 뭐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자, 5팩이 있고 3팩이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빼기. 자, 요놈만. 5-x 곱하기 2는 5-x부터 출발해서 1씩 줄여서 몇 개 곱하래? 2개. 그럼 뭐가 될까요? 5-x 곱하기 얼마? 4-x죠. 1 빼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1 빼는 거니까 곱하기 3팩. 그게 얼마래? 84. 3팩이 얼마예요? 6. 그럼 6으로 나눠버리면 요 놈은 20-5-x 곱하기 4-x가 6으로 나누면 14? 맞죠? 네, 14. 야, 그리고 이것도 물론 방정식 풀어도 돼. 근데 방정식 풀지 말고요.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해버리면요. 5-x 곱하기 4-x가 요거 이항하면 얼마 되는 거야?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하면 6인가요? 6? 연속된 두 수잖아. 얘도 역시. 그러면 뭐야? 3과 얼마? 2. 그 얘기는 x값이 얼마 되면 된다는 뜻? 2가 되면 된다는 뜻. 그래서 홀수는 몇 개? 2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이거 레벨 3에도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만할 겁니다. 우리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어서 12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06번. 1806번. 자, 숫자를 나열하는 건데 이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숫자를 나열할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숫자를 만들 때, 뭐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었습니까? 가장 큰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없다? 0이 올 수 없다. 우린 그걸 항상 명심하고서 문제를 푸세요. 1806번 문제를 살펴보면 0, 1, 2, 3, 4, 5까지 0, 1, 2, 3, 4, 5까지 총 6개의 숫자를 사용할 건데 4자리 자연수 중 홀수래요. 4자리, 4자리란 얘기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각각 숫자를 놓을 거란 얘기고 그러면서 조건이 뭐래요? 홀수래요. 조건이 홀수래요. 숫자를 나열하건 뭐를 나열하건 뭐를 뽑던 우리는 조건 먼저 생각하자고 항상. 홀수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시킬 거야.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뭐니?
1의 자리에 뭐를 놓자? 홀수를 놓자라는 거죠. 1의 자리에 홀수가 올 수 있는 거는 누구 있어? 1, 4, 뭐에 몇 가지? 3가지. 3가지. 자, 그리고 이제 나열을 해보자. 우리 1의 자리에 먼저 숫자 놓은 거야. 홀수를 만들기 위해 3가지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놓을 때는 숫자 1개를 놓는 거잖아. 그럼 숫자 지금 몇 개 남아있어? 5개 남아있습니다. 자, 천의 자리부터 한번 놔볼까요? 여기에 1, 3, 5 누군가 하나가 들어갔고 천의 자리에 놓을 때는 가장 큰 자리니까 여긴 누구 놓으면 안 돼? 0 놓으면 안 되니까 5개 중에 0 뺀 몇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가지. 됐어요? 다음 100의 자리에는 천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사용한 2개를 제외하고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0이 와도 되죠? 그럼 요거 몇 개? 4가지. 다음 마지막 10의 자리에 몇 가지? 3가지. 이거를 곱하 잘 안 내릴 겁니다. 산수 컨닝해보면, 산수를 컨닝해보면 144가지랍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 하나 형태만 좀 살펴볼게요. 아, 나오는구나. 1812번을 한번 봐야겠다. 1812번도 별표해 놓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학교에서 시험 같은데 곧잘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자, 역시 수를 만드는 건데 0, 1, 2, 3, 4.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4자리를 만드는데 역시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4의 배수를 A개, 5의 배수를 B개라고 놓겠답니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이 얼마니?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문제에서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니지, 4의 배수 그냥 따로 구하고 5의 배수 따로 구하란 얘기야. 차이점이 뭐야? 또는이라고 연결해서는 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중복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따로따로니까 중복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의 배수 먼저 찾아볼 건데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보자.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즉 2자리가 뭐인 경우? 4의 배수인 경우. 그럼 여기는 0, 1, 2, 3, 4 중에 2개를 써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0의 자리에 작은 숫자부터 출발할게요. 10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1의 자리에 누가 오면 4의 배수가 되니? 4. 맞죠?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럼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는 1의 자리에 누가 오면? 2가 오면. 또 없죠? 10의 자리에 2가 왔을 땐 1의 자리에는 0이 와도 2, 10이니까 4의 배수가 되고 24여도 4의 배수가 되네요.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는요, 1의 자리에 누가 오면? 2가 오면 32, 4의 배수죠? 그 다음 10의 자리에 4가 왔을 때는 4, 12, 4의 배수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만 만족하면 4의 배수가 되는데, 자, 봐봐. 이 문제가 레벨 3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의 자리에 놨을 때, 천의 자리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2개를 썼는데, 천의 자리 그럼 2개를 제외하는 무조건 3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보세요. 요놈, 그리고 요놈 3가지는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2자리 중에 하나에 누구를 사용했니? 0을 사용했어.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숫자를 만들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는 0이 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0을 이미 썼을 때는 우리는 그 조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이 3가지 경우, 즉 1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에 0을 사용한 3가지 경우에는 천의 자리에 여기에 사용된 2개 제외하고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4가지. 다음 숫자 5개네? 3가지. 그리고 100의 자리에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경우 말고 얘랑 얘는요.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0을 사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요놈 제외하고 1000의 자리를 만들 때 누구를 쓸 수 없다? 0을 쓸 수 없다. 그럼 여기 사용된 두 개의 숫자와 0도 제외하니까 숫자가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죠. 따라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고 100의 자리에는 다시 0이 와도 되니까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경우는요. 어떻게 되니? 요거 18, 요거는 12. 더하면 얼마? 30. 따라서 A는 30.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5의 배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5의 배수를 만족하려면 누구만 하게 남았네? 1의 자리에 뭐가 오면 돼요? 5 또는 0. 그럼 1의 자리에 5를 사용했어. 1의 자리에 5를 사용했어. 그리고 나머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놓을 건데 또 뭐 생각해야 돼? 1의 자리에 5 썼으니까 0이 살아있네. 그럼 1000의 자리에 0 쓸 수 없죠? 그럼 5가 없네. 그럼 1의 자리는 누구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네. 그럼 땡큐지 뭐. 그죠? 1의 자리에 0을 썼으니까 이제 0 제외하고 결국엔 이 세 자리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되나요? 4, 3,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이거 몇 가지냐? 24가지. 얘가 바로 B가 될 겁니다. 그럼 A 빼기 B는 6 나오면 되나요? 자,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종이 사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을 여러분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앞자리에 알파벳에 빠른 게 오는 게 사전식이야. 그러니까 ABC 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글도 나오는데 한글은 자음 모음 체계가 복잡해서 잘 등장 안 하고요. 숫자는 앞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 작은 게 오는 게 사실은 먼저 오는 숫자야. 근데 숫자는 보통 크다 작다로 비교를 하고 알파벳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왔을 때 맨 처음 오는 숫자는 뭐냐면 이걸로 이제 단어를 만든다는 얘기야. 말이 되든 안 되든 제일 처음 오는 건 말 그대로 A, B, C, D, E 이렇게 오는 게 맨 처음 오는 숫자예요. 맨 끝에 오는 문자는 그럼 뭐가 될까? 반대로 E, D, C, B, A 이게 제일 맨 끝에 오는 문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숫자에서는 보통 순서보다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1813번입니다.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숫자를 사용할 건데요. 6개의 숫자를 사용할 건데, 4600보다 큰 수 구하래. 4600보다 큰 수는 몇 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의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는 뭐부터 보니 항상? 여러분 숫자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는 뭐부터 비교합니까? 초등학교 때 처음에 큰 수, 작은 수 이거 배웁니다. 그때 항상 큰 수는 어떤 수가 큰 수라고 얘기하니? 높은 자리가 큰 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놈도 4600보다 큰 수를 만족하려면 1000의 자리에 4보다 큰 1000의 자리에 누가 오면 5나 6이 오면 무조건 얘보다 크죠. 맞죠?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이제 숫자를 놓을 건데 1000의 자리에는 5 또는 6이라는 두 개의 숫자가 왔을 때는 무조건 커요. 그럼 111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몇 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하나 제외한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죠? 대신에 순서를 바꾸면 다른 숫자가 되니까 5P 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은 아니야. 왜 끝은 아니냐면 이건 지금 뭐만 따진 거야? 1000의 자리에 5 또는 6이 오는 경우죠. 그런데 4600보다만 크면 되니까 1000의 자리에 4가 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천의 자리에 4를 놨는데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천의 자리에 4 놓은 거 제외하고 6이 제일 큰 거니까 4600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는 숫자가 클 건데 4600보다 큰 수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10의 자리나 1의 자리는 이제 뭐예요? 아무 숫자 나와도 4600보다는 크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4, 6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요거는 몇 가지가 되겠어? 4P 2가 되겠죠. 요 놈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계산을 해보면 132가 나올 거예요. 13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네, 1819번. 실제 문자는 이런 형태의 문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0, 1, 2, 3, 4, 5, 1819번이에요. 6자리 자연수 0, 1, 2, 3, 4, 5를 모두 사용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8번째로 큰 수 108번째로 큰 수.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냐면 실제로 우리가 108개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제일 큰 수를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수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부터 따질 거죠. 그럼 요 놈이 제일 큰 수가 되려면 뭘로 시작하는 놈? 5로 시작하는 놈이 제일 큰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자리를 놓는 거야? 5자리. 맞죠? 그러면 5로 시작해서 이거 아직 적지 마세요. 5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5로 시작하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5팩이죠, 5팩?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다 전부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5팩이면 얼마야? 우리 이미 알고 있어. 120. 그럼 뭐야? 얘 넘어가 버리네? 그렇죠? 그 얘기는 108번째로 큰 수는 가장 높은 자리에 5로 시작하는 누군가 요 안에 어딘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순서를 이제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야. 5로 시작하는 놈들 중에서도 제일 큰 수는 5 다음에 누가 왔을 때? 4가 왔을 때. 4가 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구할 수 있어요? 4팩. 4팩. 이해됩니까? 5, 4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란 얘기야? 4팩이란 얘기야. 요거 몇 개입니까? 4팩이면? 24. 자, 우리 뭐 찾는 거야? 108번째 찾는 거야, 108번째. 그럼 여기는 안 들어있을 거야, 그지? 그럼 그 다음 큰 놈은 5, 뭘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요것도 몇 가지? 4팩. 요것도 24가지. 여기까지 해봤자 아직 48번째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5, 2로 시작하는 놈 역시 몇 가지? 4팩. 요것도 24가지. 그럼 여기 72가지입니다. 현재까지. 5, 1로 시작하는 놈 역시 몇 가지? 4팩. 몇 가지야? 24가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몇 가지예요? 96가지. 그러면 이제 5, 0으로 시작한 놈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 4팩인데 이제 4팩 24개 더하면 얘 넘어가 버리지? 108번째? 그럼 이제 5, 0으로 시작한 숫자 중에서 또 제일 큰 거를 따져줘야 돼. 그럼 5, 0 얼마? 4. 그럼 나머지 3개의 숫자 나열하니까 여기 뭐가 돼? 3팩. 이거 몇 가지예요? 6가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몇 가지? 102번째.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503으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3팩 6개. 여기까지가 뭐니? 108. 아, 그 얘기는 50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108번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503으로 시작하면서 뭐 제일 작은 수가 108번째 숫자라는 뜻일 거야. 그럼 50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면 나머지 숫자 중에 작은 게 높은 자리로 오면 되죠. 5, 0, 3 제외하고 제일 작은 거 누구? 1, 그리고 2, 그리고 4.
요 놈이 바로 108번째 숫자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아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직 조합은 안 배웠지만 조합을 그래도 특강 한 번 정도는 했으니까, 자, 이제는 이 함수의 개수를요,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함수의 개수를 찾는데, 아직 저거 정리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적는 김에 선생님도 좀 적었는데, 자,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의역의 원소가 R개고 공역의 원소가 N개로 결정되어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는요, 이거 우리 배우지 않은 거지만 선생님이 표현만 하겠습니다. 이놈은 N 파이 R로 표현을 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특강할 때 들었을 텐데 기억나는 사람? 이거 뭐를 뜻하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닥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뭘 뜻한다? N의 R제곱. 자, N과 R을 잘 봐야 돼. R이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이겠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사람을 위하여 X의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의역. 정의역에 지읒 들어가죠? 그래서 지읒 들어가는 지수의 정의역. 아, 유치해. 너희들이 잘 기억, 헷갈려 하니까 그런 거야. 지읒. 여기도 지읒 들어가니까 지읒 들어가는 개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n의 r제곱계가 됩니다.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순열이 돼요. 1대1 함수의 개수가 순열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NPR이 돼요. NPR. 정의역의 원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다음 1대1 대응은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까지 만족해야 됐었지? 원소의 개수 자체가 어때야 돼? 둘 다 같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걸로만은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역의 원소 중에 대응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지 꼭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까지 있어야 되나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요 개수와 요 개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야. 1대1 대응은. 그럼 이때는 정의역의 원소도 그냥 n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n개라고 하면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자, 그 다음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x1과 x2, 당연히 x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원소 중에 만약에 x2가 커, 부등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별로 그건 상관없고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럴 때 두 놈의 함수값의 크기 역시 결정되어 있을 때, 이것도 등호의 방향이 반대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뭐가 중요하다고?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등호가 없을 때야. 그럼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이때가 조합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NCR이에요. NCR 이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NCR 조합이 된다. 그리고 조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그때 얘기할게요. 조합이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조합이다.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함수일 때는 1대1 함수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 얘기합시다. 순열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거는 뭐야? x의 원소하고 y의 원소가 대응이 될 때 예를 들어 x의 원소 1이 있고요. y의 원소가 a가 있고 2가 있고 b가 뭐 다른 게 있어도 상관없어. 요렇게 대응되는 것과 요렇게 대응되는 게 어떻게 돼? 다른 경우죠. 즉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지.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순열이라고. 그런데 요 놈은요. 요도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자리 바꿀 수 없잖아. 왜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여기 A, B라서 여러분 헷갈리니? 만약에 5, 6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래? 1과 2 중에서 2가 크죠? 그럼 대응되는 함수값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이 크다란 얘기야. 얘들이 자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자리를 바꾸는 게 다른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함수에게 쓴다? 저걸로 해결할 거예요. 저걸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문제 보자. 1813번이에요. 18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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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는 1, 2, 3. x는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어떤 원소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 세 개.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y는 1, 2, 3, 4라는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요 놈의 개수를 a라고 놓고 x에서 y로의 무슨 함수? 1대1 함수, 요거를 b라고 놓겠대요.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외웠으니까 자,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누구의 누구 몇 제곱? 4의 3제곱. 64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뭐 보라고 그랬지? 순열. 그럼 요 놈은 뭐가 된다고요? 4p3이 된다고. 4p3이 된다고. 그럼 요거는 몇 가지가 됩니까? 24가지. 문제에서 아마 빼라고 한 것 같은데? 맞죠? 정답은 4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8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진도의 마지막 문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질문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벨3 마지막 고난도 문제입니다. x와 y라는 두 개의 함수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자, x라는 원소는요 1, 2, 3, 4로 이루어져 있고요. y의 원소는요 1, 3, 5, 7,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만족해하는 함수 개수인데, 자, 먼저 함수 f는 뭐래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다. 그럼 뭔가 조건은 있긴 있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뭐를 이용하는 것 같다? 순열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 fx 플러스 1 빼기 fx, 이거 아니, 왜 위에 거 문제 보고 지랄이야? 다시요. fx가 x가 되는 이때 x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이다 그랬어. 자, 요거를 만족하는 놈.
자,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수녀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뭐, y의 하나한테 x 두 개가 대응할 수는 없어. 이런 뜻일 거고, fx는 x래 무슨 뜻이야, 이거? x에 집어넣은 놈과 함수 값이 어떤 놈? 같은 놈. 그 얘기는 x라는 놈이 당연히 어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지만, 즉, 요 x는 어디 들어있어야 되는 놈? 여기 들어있는 놈이잖아. 근데 그 결과 함수값은 어디 있어야 되는 놈이야?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두 놈이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놈이 x의 자격을 갖는 거야. 나 조건에.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놈 누구 있니? 1과 3. 그죠? 그런데 만족한 놈은 몇 개여야만 된대? 한 개여야만 된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F1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F3은 안 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한 개만 만족하는 거잖아. 또는 F1이 1이 아니면 F3은 누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 뜻이 될 거예요. 다른 놈은 같은 놈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그럼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볼게요. 얘부터 봅니다. F1이 1에 대응된다라는 건 선택권이 없죠?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F3이 3이 아니에요는 이제는 1은 1에 대응됐어요. 그러면 X의 원소가 3개가 남았고 Y의 원소는 4개가 남은 거잖아.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대응하면 안 되고 3은 어디에 대응되면 안 된대? 3에 대응되면 안 된대. 그러면 3이 대응할 수 있는 놈은 3을 제외하고 몇 가지? 3가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3 대응 안 되고 2, 4 남았고 2, 4 남았고 여기서도 3을 제외한 5, 7, 9 중에 누군가는 3하고 대응됐어. 맞아요? 3이 3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건 3만 제외하고 대응하라는 얘기니까 3이 누군가 5, 7, 9 중에 누군가하고 대응돼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3이 누군가하고 대응되는 방법이 몇 가지라는 얘기야. 이게 3가지 얘기한 거야 지금. 자, 그럼 3개 중에 누군가는 대응을 했죠? 자, 여기 그럼 몇 개 남았어 이제? 3개, 3까지 포함하면 3개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5가 3하고 대응됐으면 얘 없고 얘 없으니까 3개 남았잖아. 여긴 몇 개 남았어? 2개. 그죠? 1하고 3 대응시켰으니까 2개.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 1대1 함수. 이제 조건 없으니까 그럼 뭐가 돼? 순열. 뭐가 돼요? 3, P, 2.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뭐 본 거야? 요 조건 만족하는 거 본 거지? 근데 뭐를 만족해도 돼? 요 조건. 근데 이거 숫자만 바뀌지 경우의 수는 똑같을 테니까 여기에 곱하기 2.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개수가 될 거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틀리면 나 수업 안 할 거야. 3이 6 곱하기 2. 36까지인가요? 보기 있니 혹시? 네, 정답은 36이 맞습니다. 맞췄으니까 수업 더 해야 되나? 오늘 어차피 조합을 또 하다 보면 조합은 또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아서 자, 일단 오늘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 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중에 있으면 하도록 하셔요.